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오늘은 종부세 개정편 첫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졸세 매지션입니다. 질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올해 바뀐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과 법인의 주택분 세율을 인상한다. 언제부터? 내년, 즉 21년 귀속분부터 인상하겠다. 개인 주택분은 세율을 인상하고요. 법인 주택분은 고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 아래 표를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볼까요? 2주택 이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현재는 과세표준 3억 이하부터 94억 초과까지 구간별로 0.5%에서 2.7%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죠. 그런데 개정되는, 즉 내년부터 적용되는 건 0.6%부터 3%까지, 개인의 경우에는 0.6에서 3%까지 세율을 올릴 예정이고, 법인은 어떻게? 개인의 최고 세율인 3%로 단일 세율로 적용을 한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 2주택 이상이거나 3주택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개인의 경우 1.2부터 6%까지, 법인은 개인의 최고 세율인 6%, 즉 6%로 단일 세율로 적용한다 라고 내용이 발표가 되었죠. 다음 내용입니다. 세부담 상한을 인상하겠다. 법인 주택분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적용을 폐지하고, 개인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현재 세부담 상한선이 200%인 것을 몇 프로까지? 300%까지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하나 생겼고요. 세 번째, 법인 주택분 과세를 강화하겠다. 즉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 6억을 폐지하겠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되어 있죠? 개인과 법인 모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6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 12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라면 부부 공동 명의로 6억씩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 이야기하는 12억은 매매가격,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한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뭐죠?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 언제? 2020년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개인과 법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은 어떻게 되어 있죠?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중과세 배제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같은 거 안 되고, 종부세도 당연히 합산 배제를 안 해주겠다. 언제? 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인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내가 예전에 취득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올해 6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얘는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법인이 갖고 있는 물량을 계속적으로 매도하게끔 세법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 고령자 공제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 공제와의 합산한 공제 한도를 증가시키겠다. 장기보유 공제, 즉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20에서 50%까지. 15년 이상 보유하면 50%까지. 근데 고령자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30%를 각각 10%씩 올려서 20에서 40%까지 증가를 시킨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뭐죠? 두 개의 공제율을 합산했을 때 공제 한도를 최대 70%까지 했던 부분을 80%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히 고령자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액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소득 활동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 보유세 세율 인상을 좀 줄여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런 개정 내용들을 머릿속에 인식을 하시고 기억을 하시고 자주 나오는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20년 9월 1일 주택 1호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면 일반 세율을 적용받나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A라는 주택과 B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1일자로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조정 대상 지역의 1주택자이니까 종부세 중과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되죠? 우리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고 과세 기준일은 언제다? 네, 매년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과세 기준일도 6월 1일자가 됩니다. 즉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판정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보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된다? 20년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으로 인해서 종부세 중과가 됩니다. 왜? 해제가 된 건 9월 1일자이기 때문에 그 납세 의무자로 선정이 되거나 과세 기준이 되는 날짜인 6월 1일자 기준으로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 21년 즉 내년에는 일반 2주택자가 되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아니라 그래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부부가 조정 대상 지역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부부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내가 한 주택을 온전히 갖고 있지 않아도 지분만 갖고 있어도 하나를 보유한 걸로 보기 때문에 50%씩 두 채면 각각 2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내용.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 5%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가요? 자, 어떻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세법에 명확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 연도 총 2개 연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8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을 위반한 경우 기존 합산배제 적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하나요? 자, 어떻게 되죠? 임대료 상한 즉 5%를 위반한 경우에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추징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의무임대 기간인 5년과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의무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은 서로 다른 질문이지만 결국 같은 법규를 적용받기 때문에 같이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다른 세대원은 보유주택이 없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 가능합니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세대 1주택이라고 할 때 1세대가 갖고 있는 1주택을 한 명이 갖고 있어야 되냐, 부부 공동으로 갖고 있어도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이야기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2항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 1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각각 6억씩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게 있죠?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6억 공제를 받나요? 9억 공제를 받나요? 라는 내용인데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9억까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도 많이 여쭤보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 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요? 자, 이 얘기는 뭐죠? 내가 상속받은 시점에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으로 볼 것이냐, 피상속인의 임대계실로 볼 것이냐죠. 정답은 네,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계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